이 게임을 할 때,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가끔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영상이? 이 영상이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많이 들어온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질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게임을 할 때 가끔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해주셨죠. 게임을 할 때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볼 텐데, 이 내용, 제가 이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좀 찾아보고 전체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확인을 해서 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찾아본 것이거든요. 이 오피스 스케줄러 확인 및 정리. 이거는 이 전 영상, 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가끔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거든요. 왜 그런 거죠? 이 영상에서도 안내를 해드렸던 사항이긴 하죠. 이 부분이 윈도우즈 버튼을 오른쪽 클릭하면 컴퓨터 관리, 여기 있을 거예요. 컴퓨터 관리. 컴퓨터 관리를 열어서 작업 스케줄러, 그 다음에 작업 스케줄러 라이브러리,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오피스 항목에 있을 텐데, 오피스 항목에 들어가면은 뭐 오피스 백그라운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스케줄러, 이 스케줄러가 있으면 그 스케줄러를 오른쪽 클릭해서 사용 안 함으로 해주거나 뭐 이렇게 삭제를 하라는 그런 안내였죠.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스케줄러라는 것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스케줄러가 뭔데 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게 만드냐. 이 스케줄러라는 것은 예약된 작업입니다. 예약된 작업. 여기 트리거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매일 오전 4시에 트리거된 후, 실행된 후 1일 기간 동안 1.00.00.00 초, 분, 시, 일 하루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마다 자기들이 다시 동작하고 싶은 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다시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예약된 작업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고 설치를 해보면, 바이러스 백신이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이러스 백신은 바이러스 관련 정보들, 새로 나온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보안 관련 사항들은 그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경우에 이런 작업 스케줄러에 등록해서 몇 시간이면 몇 시간, 하루라면 하루, 이렇게 한 번씩이라던가 아니면 몇 번씩 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동작을 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새로 받아오도록 이렇게 예약을 해 놓은 거예요. 얘네가 작업 스케줄러가 언제 여기 이렇게 정해지냐 하면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라는 이 폴더가 생기면서 오피스가 자기가 동작할 때 필요로 하는 이런 예약된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추가된 예약된 작업 중에 전에 그 백그라운드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되는 예약된 작업 스케줄러, 걔가 동작할 때 이 오피스에서 자동 실행되도록 한 프로그램이 바탕화면에서 무슨 그 창을 하나 띄워서 동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게임을 할 때 이 예약된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될 시간이 되면은 바탕화면으로 나오게 해서 그 작업을 업데이트 작업을 동작하도록 그렇게 해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 스케줄러의 오피스 항목으로 들어와서 오피스 백그라운드 핸들러라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오피스 백그라운드 태스크 핸들러 로그온, 오피스 백그라운드 태스크 핸들러 레지스트레이션, 이 두 가지 항목, 이 부분이 자동 동작할 때, 그러니까 오피스 백그라운드 핸들러.exe라는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될 때, 예약된 작업으로 인해서 자동 실행될 때 바탕화면으로 나와져서 그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갑자기 동작하다가 바탕화면으로 나와지거나 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저도 오피스를 설치해서 사용 중인데, 지금 오피스 백그라운드 그 핸들러 프로그램이 지금 저는 동작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오피스에서도 이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오피스의 자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있는 작업 스케줄러나 그 스케줄러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이런 오류가 안 나도록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오피스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 오피스 백그라운드 핸들러라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 스케줄러를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를 해서 이 바탕화면으로 딱 돌아와서 이 핸들러라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런 예약된 작업 스케줄러를 좀 동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오피스 스케줄러 확인 및 오피스 업데이트. 업데이트라면 그 핸들러, 백그라운드 업데이트 핸들러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두 번째 부분,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정리. 이 영상에서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긴 한데, 이 영상에서는 뭐 엠프로텍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엠프로텍트도 그렇고 그거 말고도 이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가 2019년 1월 6일이니까 기간이 많이 지났죠. 뭐 다른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을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는 도구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죠. 근데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 왜 설치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 우리가 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컴퓨터로 은행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등본을 띈다든지 아니면 초본을 띈다든지 아니면 이런 그 정부 사이트 관련해서 개인 확인이나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 진행을 할 때 개인 확인을 위해서 아니면 컴퓨터가 해킹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뭐 추가적인 백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백신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좀 해킹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죠.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하는데 그 보안 프로그램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 윈도우용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구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게임 프로그램들 아니면은 구동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뭐 바이러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동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면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사실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제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 구라 제거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구라 제거기는 검색을 해보면 tus.me라는 여기 블로그인가요? 티스토리 블로그네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사이트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을 하는 도네이션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네이션웨어니까 사용은 무료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기부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라 제거기를 동작을 하시면 지금 이 화면처럼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이 목록은 이 제작자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다 하나하나 제공받거나 아니면 직접 확인해서 다 추가해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은 국가공인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그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 뭐 키보드 보안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하고 그 검색된 프로그램들을 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제거한다고 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싹 제거가 되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거를 진행하면 이 선택된 프로그램들의 언인스톨 창, 삭제하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삭제한 다음에 게임을 진행을 하면 바탕화면으로 튕기거나 아니면 다른 오류 증상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 내용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을 불화 제거기로 정리를 하는 것이 이런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들을 내가 이름을 다 알고 종류를 다 안다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나 앱 및 기능에 들어가서 여기서 싹 지워도 돼요. 그런데 사실 어떤 게 보안 프로그램이고 어떤 게 인터넷 추가 프로그램이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개인이 알기가 어려워요. 저라고 해도, 전문가인 저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이름만 보고 100% 다 파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좀 하나하나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기본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을 정리하는 와중에 제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구라 제거기라는 프로그램이 좀 이름은 과격한 것 같지만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부가 프로그램들을 정리하는데 꽤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레이 아이콘들을 정리. 트레이 아이콘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잘 알고 계시나요? 트레이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 화면 오른쪽 밑에 시작 표시줄 부분에 있는 이 조그만 아이콘들을 트레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윈도우즈 7이나 8이나 8.1이나 뭐 그 이전 버전에서는 여기에 그 켜져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의 트레이 아이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 올려서 확인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윈도우즈 10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들, 윈도우즈의 설정에 관련된 트레이 아이콘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내가 추가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의 트레이 아이콘들은 이렇게 좀 화살표, 숨겨진 아이콘 표시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마이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시스템 부분이기도 하긴 하네요. 트레이 아이콘들, 얘네가 뭐냐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화면에 표시는 되지는 않지만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동작되고 있다는 것을 좀 표시해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트레이 아이콘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 트레이 아이콘을 본다면 이 그래픽카드 설정, 그리고 블루투스 설정, 그리고 윈도우즈 보안, 그리고 리얼텍 HD 오디오 관리자, 사운드 카드의 소리 설정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얘는 윈도우즈의 기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추가로 설치된 사운드 카드의 드라이버를 좀 변형하거나 설정하는데 활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항목이고, 그리고 지금 스트리밍을 진행하고 있는 OBS 스튜디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제 마우스 설정 프로그램, 이렇게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만 지금 컴퓨터에 동작을 하면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트레이 아이콘들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숨겨진 아이콘 표시 이 부분에 좀 많은 아이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아이콘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악성 프로그램이나 광고용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광고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응용 프로그램들, 사실 뭐 크롬이나 이런 인터넷 창을 꺼도 이 트레이 부분에 남아서 계속 업데이트 동작이나 이런 동작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레이에 있는 아이콘들을 그냥 다 우클릭을 눌러서 끌 수 있는 것들은 다 꺼버리는 거예요. 끝내기 있잖아요. 끝내기 종료, 블루투스도 아이콘 제거. 블루투스는 뭐 아이콘 제거할 필요 없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나 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다른 트레이 아이콘들을 다 우클릭해서 그냥 종료를 해버리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 프로그램들이 나한테는 보이진 않지만
계속 동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작할 때 이 트레이 부분에는 꼭 아이콘들을 만들어 놔서 표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트레이 부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이상현상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튕기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 아이콘 중에서도 좀 끌 수 있는 것들은 다 꺼보는 겁니다. 우클릭 눌러서. 이게 지금 이 빨간 거는 제 마우스 설정 관련 프로그램인데, 뭐 운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마우스 설정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마이크 설정 프로그램, 키보드 부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 하는 중에 바탕화면으로 튕기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끌 수 있는 것들, 내가 게임 하는데 좀 활용되는 것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그냥 우클릭 눌러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진행해 보시는 거죠.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어떤 부분이 좀 이득이 있냐 하면, 물론 이 프로그램들이 방해하는 부분도 좀 정리가 되겠지만, 저 프로그램들이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동작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메모리나 CPU 사용률, 디스크 사용률, 네트워크 사용률, GPU 사용률을 점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컴퓨터를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게임을 켜서 게임을 할 때도 걔네가 계속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걔네를 꺼주면 내가 게임을 할 때 조금 더 게임 프로그램이 더 많은 메모리나 CPU 사용률이나 디스크 사용률이나 네트워크 사용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게임이. 그래서 이 트레이 아이콘들 정리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해 금지 모드. 우리가 윈도우즈 10으로 컴퓨터를 할 때 각 프로그램들이 이 알림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림이 보통 이 오른쪽 밑에 표시가 될 거예요. 뭐 하드디스크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아니면은 뭐 누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같은 이런 알림 메시지가 오른쪽 밑에 부분에 표시가 될 텐데, 이 표시된 내용은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말풍선 모양 알림 탭, 여기 지금 새 알림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런 알림들이 윈도우즈 기본 앱이나 시스템 앱에서 이 알림들을 보내서 갑자기 알림들을 보여주느라고 바탕화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에 있는 시스템의 알림 및 작업, 지금 여기 알림창에서 들어왔지만 설정으로 들어가 보자면, 컴퓨터 설정에 시스템의 알림 및 작업으로 들어가서 알림을 끄거나 집중 지원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알림하고 집중 지원은 두 개가 큰 연관이 있는 설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알림은 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뭐 오디오 관련 설정 변경이나 아니면 저장소가 적거나 컴퓨터 윈도우즈 시스템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필요에 의해서 켜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알림을 켜놓은 상태에서 이 집중 지원에서 알람만 이렇게 설정을 해둔다면, 이 집중 지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알람을 제외한 모든 알림을 숨긴다. 그렇다는 것은 알림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집중 지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알림이 와서 알림을 표시해 주어야 하느라고 바탕화면이 표시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 집중 지원을 설정해 뒀을 때. 또 이 집중 지원을 설정 안 해뒀더라도 알림 및 작업에서 알림을 꺼놨을 때는 당연히 알림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바탕화면으로 튕기는 일이 적겠죠. 적어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원인으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다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 이 부분 검색해 보신 분들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게임할 때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거나 게임에 문제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보통은 그래픽 드라이버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 드라이버는 업데이트를 해본다? 업데이트를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최신 그래픽 카드인 경우, 최신 그래픽 카드인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새로 나온 최신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새 드라이버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내 그래픽 카드가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좀 예전에 나온 거라면, 예전에 뭐 1년이나 2년 전쯤에 나온 그래픽 카드라면 지금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그 내용이 내 그래픽 카드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신기술 같은 것들이 보통 새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에 포함이 될 텐데, 신기술도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을 해줘야 동작을 하는 거지, 예전 그래픽 카드는 그냥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버전만 올라가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자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괜히 업데이트한 그런 동작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괜히 그래픽 카드에는 뭔가 좀 향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추가된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괜히 새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픽 드라이버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전에 사용하던 드라이버로 좀 바꿔봐야죠. 그러니까 드라이버 버전을 예전 버전의 드라이버를 받아서 좀 설치를 해보는 그런 경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치관리자에서 드라이버 부분을 볼 때 드라이버 업데이트 메뉴도 있지만 드라이버 롤백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드라이버 업데이트 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전 드라이버로 롤백합니다. 이런 그 기능도 기본적으로 추가되어 있다시피 최신 그래픽 드라이버로 좀 설치를 했는데 이런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문제나 아니면 다른 게임 관련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이전 버전의 그래픽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를 다시 해봐야 해요.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신 드라이버로도 업데이트 한번 해보고 최신 드라이버로도 안되면 이전 드라이버로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게임 사양 확인, 게임 재설치 이 부분은 왜 좀 추가를 해놨냐 하면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에 좀 잘 구동되는 그런 컴퓨터의 성능 상태를 좀 적어 놓은 것들이 있죠. 보통 그런 것들을 게임의 최소 사양이라고 합니다. 최소 사양의 컴퓨터인 경우, 그러니까 내 컴퓨터가 해당 게임의 최소 사양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성능이 조금 낮은 경우에도 구동이 되기는 해요. 최소 사양보다 내 컴퓨터가 좀 약간 안 좋은데 그런데 구동은 된다 했을 때, 그때 게임에서 요구하는 이런 중앙 처리 장치 사용률이나 아니면 램 저장 공간보다 내 컴퓨터의 성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이 구동되다가 갑자기 중앙 처리 장치 사용률이 갑자기 확 필요해지거나 아니면은 그래픽 드라이버 사용률 아니면 메모리 저장 위치, 저장 용량을 게임 애플리케이션, 게임 프로그램이 갑자기 확 필요로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내 컴퓨터가 그 최소 사양을 만족을 해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게임이 오류가 발생해서 바탕화면으로 튕겨나오거나 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최소 사양이 내 컴퓨터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컴퓨터가 게임의 최소 사양보다 좀 높은지, 적어도 중앙 처리 장치나 램, 메모리는 좀 더 많은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최소 사양은 램이 2GB 램이 필요로 하고 하드디스크가 12GB가 필요하고 그래픽카드는 쉐이더를 지원하는 다이렉트X 9.0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그래픽카드 부분이야 뭐 충족을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램이나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이런 부분, 하드디스크는 뭐 다른 걸 지워서 용량을 확보하면 될 텐데 적어도 이 램이 적으면은 뭐 게임하는 중에 바탕화면으로 튕기거나 아니면 게임이 꺼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게임의 최소 사양이나 권장 사양을 확인하고 내 컴퓨터랑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게임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튕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얘네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하면서 뭐 정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뭐 최신 기술을 집어넣는다는 명목으로 게임 프로그램을 좀 변경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내 컴퓨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상황, 뭐 특정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뭐 이런 복합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서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바탕화면으로 튕기거나 게임이 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이상현상들. 여태까지 많은 게임들이 업데이트하고 문제가 생겨서 뭐 롤백을 하거나 해결을 하거나 하는 일, 그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게임이 업데이트가 또 새로 올라온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을 삭제했다가 재설치를 진행해봐야 하거나, 보통 게임 업데이트 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게임을 싹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기본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 업데이트 파일을 집어넣고 합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게임을 싹 지우고 인스톨본으로 새로 설치하거나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게임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업데이트 하면서 완전히 게임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게임을 삭제 후에 재설치해보는 일은 필요하다. 이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7번. 백신 프로그램 삭제해보기. 위에도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은 그냥 백신 프로그램이에요. 백신 프로그램인데,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과 백신 프로그램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조금 더 실시간 감식이나 이런 부분이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보다 관할하는 부분이 많거나 좀 하는 거죠.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은 인터넷 창이 켜져 있고 이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보통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24 사이트 좀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런 사이트에서만 이 보안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컴퓨터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은 뭐 그런 조건 없이 그냥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모든 프로세스나 프로그램들을 뭐 검사하거나 감시하는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백신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 디펜더 말고 다른 프로그램, 쉽게 예를 들어서 V3나 알약이나 뭐 카스퍼스키나 뭐 AVG나 이런 외부 백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백신 프로그램들을 추가로 설치하셨을 때 이 백신 프로그램들이 뭐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은 또 백신 프로그램이 오동작 한다는 거는 멀쩡한 파일을 바이러스로 잡는 경우, 아니면은 멀쩡한 파일이 동작하려고 할 때 실시간 감시기에서 차단을 하거나 뭐 바이러스의 패턴으로 인식을 해서 좀 동작을 안 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튕기는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해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실시간 감식이라도 꺼보는 그런 그 설정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감지기를 끄고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게임을 동작해봐서 이상이 없다면, 그러면 뭐 게임할 때는 백신 프로그램을 끄거나 아니면 백신을 바꿔봐야죠. 백신 때문에 게임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게임을 포기하기보다는 백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이 게임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게임 프로그램에다가 누군가가 해킹 요소를 넣거나 바이러스 요소를 넣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할 때, 마인크래프트나 뭐 이런 거에는 모드를 좀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더 게임을 재미나게 하거나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추가 도구나 이런 모드를 만들어서 컴퓨터 마인크래프트에다 적용시켜서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드나 아니면은 사설 서버나 이런 것들을 동작시킬 때 해킹 요소나 바이러스 요소를 해커들이 추가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한 요소를 동작하려고 할 때는 그냥 동작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킹을 당하거나 정보 유출이 될 거기 때문에 백신에서 차단을 해야죠. 그럴 때는. 그런데 백신에서 차단을 했는데 이게 게임 프로그램에 바이러스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모르고 그냥 백신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을 삭제해 버려야지 한다면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 자료들이 다 유출되거나 아니면 정보들이 유출이 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아니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정상적인 게임인지 아닌지, 백신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한 건지 정상 동작을 한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 그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확인해 본 것 중에서는 마지막이네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컴퓨터는 더 많은 오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더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알아본 내용 중에서는 마지막 부분, 윈도우즈 게임 모드 설정. 윈도우즈 게임 모드는 저도 좀 확인한 지 얼마 안 된 부분이긴 한데, 방해금지 모드, 알림 설정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얘가 작년 초중반쯤에 윈도우즈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윈도우즈 게임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게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게임 항목에 들어가면 엑스박스 게이밍, 게임바, 캡처 게임 모드, 엑스박스 네트워킹 이렇게 있는데, 게임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 게임 모드가 켜져 있으면 윈도우즈가 PC를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모드를 켜주고 꺼줄 수 있는데, 이 게임 모드를 켜주면, 게임 모드가 켜져 있고 이 게임 모드가 적용이 되면 게임이 진행이 될 때는, 게임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게임이 진행이 될 때는 컴퓨터 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하는 프로세스들이나 알림이나 이런 내용들이 최대한 동작하지 않도록, 최대한 게임만 잘 동작하도록 윈도우즈에서 좀 협조를 해주는 것 같아요. 해주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협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뭐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엔진, GPU나 이런 것들이 게임을 좀 더 잘 운영되게 하도록,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설정들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다른 알림이나 아니면은 알람이나 뭐 이런 또 다른 다른 프로그램들에서 게임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이었죠?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었나요? 오피스 스케줄러? 뭐 위에 부분 안내해 드릴 때 우리가 트레이 부분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것 같네요. 게임을 진행할 때도 이 켜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같이 동작을 하면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동작을 하면서 이런 메모리나 CPU나 디스크나 네트워킹이나 GPU 사용률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서 게임의 속도나 아니면은 뭐 오류 발생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듯이, 이 게임 모드를 해당 게임에 적용해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다른 프로세서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제한해서 게임이 우선적으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임에 게임 모드가 적용이 되는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모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눌러도 사실 게임 모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안 나와요. 그냥 껐다 켰다? 뭐 이런 내용, 게임 모드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더니 게임 모드를 좀 설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내용이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실 이 게임 모드를 켜거나 끌 때 게임 모드를 게임에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엑스박스 게이밍 바라는 이 항목을 좀 켜봐야 합니다. 보통 이 엑스박스 게이밍 바는 이 켜져 있을 때 윈도우즈 버튼하고 영문자 G 버튼을 누르면 이 게이밍 바가 켜져요. 게이밍 바가 켜지는데 지금 이 화면에는, 송출되는 화면에는 표시가 되진 않네요. 여기는 이츠IT님의 블로그인데요. 게임 모드를 켜두면 게임 모드 그 윈도우즈 버튼하고 G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상단에 이런 창이 나오거든요.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 창에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있는 톱니바퀴 그 부분을 누르면은 그 게임으로 기억 이 그 클릭할 수 있는, 이 체크할 수 있는 이 체크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설정에 게임으로 기억이라고 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게임으로 기억. 지금은 업데이트가 된 데가 없나 보네요. 여기 있네요. 쉽게 따라하는 방법사전 블로그인데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바가 생기고 여기서 오른쪽 밑에 있는 설정 톱니바퀴를 눌렀을 때 여기 게임으로 기억 이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 이 게임으로 기억을 할 때 그 어떤 창을 켜놨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어떤 그 프로세서가 게임으로 기억되고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지금 게임을 하던 중에 이 크롬 인터넷 창을 사용하던 중에 윈도우즈 G 버튼 누르고 설정을 눌러서 게임으로 기억을 들어가 보면은 이 크롬 창이 게임으로 인식이 되어서 크롬을 사용할 때 다른 프로세서가 좀 제한이 되거나 크롬이 조금 더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기능이 사용이 될 것이고, 우리가 게임 프로그램을 켜서 게임 화면이 나와 있을 때 윈도우즈 G 버튼을 누르고 여기 톱니바퀴 설정에서 게임으로 기억을 누르면, 지금 제 컴퓨터에 화면이 보이지는 않지만 게임으로 기억 부분 밑에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는지 프로그램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게임으로 기억을 해주면 그 체크된 프로그램이 조금 더 그 빠르게 동작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도와주고, 그리고 다른 그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들이 좀 알림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는 것을 제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방해받지 않도록 동작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 게임이 조금 더 빨라진 부분,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만 다른 프로세서들을 제한을 해서 좀 구동이 안 되게 한다. 그 부분이 바탕화면으로 튕겨나오게 하는 그런 요인들, 그런 요소들을 좀 구동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좀 부가적인 효과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게임 모드 진행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게임 모드가 잘 동작한다고 좀 많이 그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 모드랑은 좀 다른 거긴 하네요. 게임 모드랑 다른 건데, 여기 뭐 화면을 녹화하거나 소리를 녹음하거나 하는 기능들, 이 윈도우즈 엑스박스 게이밍 바에서 지금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런 화면 녹화 기능이나 이런 거는 그 엔비디아 게임 익스피리언스 그 기능이나 거기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전에
이 윈도우즈 게임박스의 게임 녹화 기능 좀 활용을 해보니까 성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8가지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론 이 8가지를 다 해봐도 잘 안 되는, 바탕화면으로 그래도 돌아가거나 게임이 꺼지거나 튕겨나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 부품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품 조합에 있어서 좀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어떤 파일이 좀 손상이 되거나 손실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아니면 드라이버도 좀 깨지거나 뭐 이런 오류들, 내가 망가뜨리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중에 어디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오류들은 그 이벤트 뷰어 같은 것들, 이벤트 뷰어나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원인을 찾아서 파악해서 정리를 해봐야 하는 일인데, 사실 그 부분은 컴퓨터 전문가라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뭐 가장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컴퓨터 전문가가 제일 잘 해결을 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로그, 프로그램 로그나 아니면 시스템 로그를 살펴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 뭐 크래시가 나서, 그러니까 충돌이 나서 프로그램이 꺼지거나 오류가 발생하거나 한 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거나 해서 좀 바탕화면으로 튕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좀 해결을 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류나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런 것은 너무 전문적인 방법이라서 개인이 좀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오피스 스케줄러,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을 구라 제거기로 정리해보는 것, 그리고 트레이 아이콘들의 그 프로그램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서 다 닫아서 좀 컴퓨터의 영향도 줄이고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일도 좀 줄이는 부분,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 윈도우즈 설정의 시스템의 알림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집중 지원을 알람만 해가지고 이런 윈도우즈 알림이나 프로그램 알림, 앱 알림이 안 나오도록 해서 방해받지 않는 경우,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를 좀 줄여보는 방법.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보거나, 새로 나온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그 전 버전으로 돌아가 보거나, 그것도 뭐 새로 전 버전 드라이버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돌아간다고 해서 내 컴퓨터에 전 버전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잘 없어요. 이전 버전 드라이버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를 변경해 보는 것, 그리고 게임 사양이 내 컴퓨터의 성능과 사양과 좀 같은지, 아니면 내 컴퓨터가 더 좋은지, 아니면 게임 사양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또 게임을 삭제했다가 재설치해 보는 내용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위에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듯이 백신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에 있는 V3나 알약이나 카스퍼스키나 AVG나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 백신이 게임 프로그램이나 게임 프로세서나 아니면 게임 파일하고 좀 충돌이 나거나 아니면 동작을 못하게 해서, 게임을 동작하지 못하게 해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꺼지는 경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실시간 감시기를 꺼서 좀 차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방법.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렸죠. 진행하시려고 하는 게임에 진짜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누군가가 변형해 놓은, 해킹해 놓은 그런 게임
프로그램은 아닌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의 게임 모드 설정. 윈도우즈의 게임 모드를 켜놓고 윈도우즈 설정에 게임 모드를 켜놓고, 보통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게 기본 초기 설정이라고 해요. 게임 모드를 켜놓고 엑스박스 게이밍 바가 켜져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게임을 켜둔 상태에서 윈도우즈하고 G 버튼을 눌러서 이 게이밍 바를 켠 다음에 게이밍 바의 이 설정 버튼,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을 누르고 이 게임으로 기억 부분에 체크를 해서 게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동작하도록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이 영향을 끼치는 일이 적도록 막아주는 이런 게임 기능, 윈도우즈 게임 기능을 좀 활용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윈도우즈 버전 170 몇부터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윈도우즈는 보통 자동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 버전 이상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게임 모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게임 성능도 좀 좋아지고 방해받는 부분도 좀 줄어들고 한다고 하니까 게임 모드도 한번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보십시오. 게임을 할 때 바탕화면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좀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영상에서 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확인해 드려 봤어요. 기존 영상에는 팀뷰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 좀 끄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팀뷰어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우클릭해서 꺼버리면은 팀뷰어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모든 내용,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게임을 끄거나 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안내를 넣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좀 최대한 활용해 볼 수 있는 사항들, 좀 빈도가 높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넣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시면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80%, 90%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게임을 원활하게 잘 열심히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